초선 의원님들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비상시국 대응 상황 대응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긴급 성명서 발표를 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네. 기자회견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초선 의원도 했고 이제 재선에 또 철험회라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또 같은 모임 하는 데서도 했습니다. 되게 이제 공통점이 어쨌든 헌재가 빨리 신속하게 파면 선고를 해라.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한덕수나 최상목도 탄핵해야 된다. 또 국회의장께서 빨리 좀 소집을 해달라. 본회의 소집해달라. 네네네. 그 전에 한덕수가 빨리 기회를 줄 테니 제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현재 법으로 아마 돼 있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헌재에다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대통령 탄핵이나 파면을 국민투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예, 뭐 헌법에 뭐 그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을 좀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 맞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뭐 파면 선고가 만약 된다면 최소한 선고 일정을 잡는다면 이 정도까지 안 나왔을 건데 오늘까지도 안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선고일 앞뒤로 그 헌재가 선고를 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 그것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잖아요. 고등법원 형사 재판하고 내란 수계가 자신이 이끄는 국방장관부터 모든 권력기관 부처 다 동원하고 특수부대 4개를 동원해서 저지른 이 내란 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는 잘해봐야 벌금 80만 원 나올 거다라고 한 게 무죄로 끝났어요. 무죄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자신들을 이렇게 선출하는데 추천했던 그 당 대통령에 대한 그래 A는 다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생각 간둬라. 원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조.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를 마쳤으면은 신속하게 종국 이 재판을 맞춰야 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주심 재판관은 이것을 빨리 판결에 붙여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도 늦어지면은 헌법재판소장 또는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판결을 소집해서 이것을 안건을 회부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 고려 때문에 시간을 끌어온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적어도 화, 수, 아니면 최소한 어제까지, 아니면 늦어도 오늘까지 날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왔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그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거는 야 이재명 죽는지 사는지 보고하자 그랬는데 살아오니까 또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더욱 그 현재 일부 재판관에 의한 정치적인 압력이 세지고 그러면서 침대 축구를 넘어서 뒤집어 엎기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영배 헌법재판관 그 권한대행도 소장 권한대행도 4월 18일이 본인의 임기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상황을 그렇게 보면 즉 헌법재판관이 헌법에 기초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즉 헌법재판관 일부가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이건 보통 중대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본인들이 8명이 판결 결정한 겁니다. 위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빨리 임명을 해라. 한덕수 총리한테 요구하는 거네요. 당연히 이제 법 절차대로 국회가 추천을 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모든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그걸 해줬는데도 법을 지켜야 될 권한대행들이 정부 국무위원들이 총리가 장관들이 그걸 이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정계선 재판관이 이제 인용 의견을 밝히면서 한덕수를
파면해야 한다. 네. 라고 했을 때 그 한덕수의 잘못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검, 상설특검 다 안 한 거부권 행사 다 잘못이지만 특히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상적인 헌법제도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운영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그 재판관들이 그래도 파면 정도는 아니다. 그 대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현 상태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다. 네.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국회에서 선출한 분들에 대해서 임명하는 건 의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면돼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이 김복형 재판관이 네. 막상 이 한덕수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25시간 37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3명 선출한 그 명단이 올라온 게 25시 37분이니까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네. 좋다 이거예요. 네. 뭐라 그랬습니까? 한덕수가 내가 88일 만에 돌아왔다. 그랬고 월요일 날 돌아와서 지금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24시간 곱하면 벌써 100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100시간 시간을 줬고 25시간 줬으면 120시간 충분히 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위헌, 지금 계속 위헌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무부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초선들이 지금 일요일까지 임명하라. 일요일까지 시간을 준 겁니까? 네, 일요일까지 임명하라. 예. 그리고 임명 안 할 수도 있으니 예. 국회의장은 월요일부터 본회의 열어라. 예. 그리고 우리는 법대로 한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국회는 법대로 하겠다. 네. 불법을 하지 않겠다. 행정부가 저렇게 불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까지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 입법부 국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헌사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끝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월요일 날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다시 탄핵을 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월요일이면 만 일주일 되잖아요. 네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 지. 네. 그럼 월요일이니까요.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좀 두려운 게 4월 18일입니다. 두 명의 재판관 퇴임이 됩니다.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빨리 선고기를 잡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뭐 5대3이니 아니면 뭔가 계속 끌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몇 보수 재판관들이 네.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게 만약에 4월 18일까지 해결이 안 되고 네. 이게 정말 6개월 안에도 뭐 해결 안 된다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합법적인 헌법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정말 큰 일이 생길까봐 그게 너무 걱정됩니다. 사실은 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 이 지금 한덕수라든가 최상목뿐만이 아니고 또 헌법재판관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요 진짜 어디 진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뭐 어디 지금 그런 데서 벌어진 그렇죠. 사태들이 또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독재 정권 때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벌어져서 국민들이 정말 혹시나 법치라는 게 네, 무슨 그게 일이 일어나면 걱정이에요. 사법부, 헌법재판소 판단하고 결정 내고 다 수긍하고 네.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구조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우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본 동남아, 뭐 캄보디아 이런 네. 상황이 생길 그러니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법대로가 안 돼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미개국가, 독재국가에 있는 상황이 생기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네. 어떤 저항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법대로 안 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청와대 5년 있을 때 저하고 그 같이 일을 했던 미국 백악관에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이 선임보장관까지 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 교수 현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뭔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부소장인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은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끔찍하다. 끔찍하다. 영문으로 뭐라 그랬냐면 It's gonna be 네. horrible. horrible이 어느 거냐면은 공포스럽다는 것이에요. 우리 호러 무비 하잖아요. 공포 예. 영화. 예. 대한민국이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은 정말 horrible하다. 공포스럽다. 끔찍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막아내고 빨리 헌재에서 재판을 해서 윤석열이 돌아오지 않게 하면서 다음 대선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도 좋고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좋다. 네. 한미 동맹도 지금 위기 상황이다. 조용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 그렇게 말할 정도. 빅터차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빅터차 사실 단 한 번도 예. 우리 그 민주진영,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말 한 적이 얘기해 본 없는 적이 친구예요. 없어요. 항상 안 좋은 말만 했던 예. 친구인데 오늘 좀 사람 같은 말 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인데 오늘까지도 지금 5시 16분, 17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헌법재판소에 선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월요일이라도 잡으면 사실은 또 그런 말 안 할 수 있는데 또 보궐선거도 지금 걸려 있기도 하고 예. 그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이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초선 의원, 재선 의원만 또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네. 수단이 몇 개 없고 뻔히 아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다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법을 다예요. 이게 다예요. 네. 장관이 총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다시 탄핵하는 방법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예. 행정부는 할 게 많잖아요. 예.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다입니다. 사실. 이제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하고 그다음에 탄핵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예, 예. 예산 편성은 지난 이야기고 국회에서 우리가 법을 발의해도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40번 이상 했지 않습니까? 다 했죠. 예. 줄탄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줄줄이 거부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내도 계속 이제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 예.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뭐 등등. 최상목은 다른 거 좀 걸려 있는 그거 상황이고. 그거 뭐 정부적 부담이 있냐 없냐 네. 역풍 있냐인데 그렇게 따질 때가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돌아오면 허러블 공포스러운 대한민국이 된다. 그러니까요.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이런 걸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죠? 예. 알겠습니다.